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모의고사.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모의고사 영상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일단 저는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8월 31일이랑 9월 1일 이렇게 두 날 있었잖아요. 일단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걸로는 고2, 고3 중심으로 영상을 찍을 것 같고, 과목은 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일단은 최소한 고2는 세계사, 한국사를 찍을 예정이고요. 일단은 세계사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사인데요. 풀어보니까 역시 또 개념 중심의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모르면 수능에서는 나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란 거죠. 왜냐하면 또 세계사가 좀 최근에 등급도 꽤 높고 해가지고 그래서 까다롭게 수능에서 나와야 이게 등급컷이 좀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정리를 여기 있는 것만큼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어, 지금 범위가 현대까지 범위가 아니고 근대까지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깊게 들어간 것까지는 없는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1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일단 1번 문제 보시면 문명 문제입니다. 네, 보통 뭐 1번 다 1번 문제 문명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키보드 있으니까 풀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다가 이런 내용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빌로니아 쪽이겠죠. 뭐 2번인 거 너무 잘 아실 거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다른 건 풀이 필요 없을 것 같고 2번 바로 갈게요.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고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다리우스 그리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메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나오고 뒤에 대제국 건설했다 같이 내용 나오는데요. 이거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주 기본적으로 멘션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이란에 있죠. 이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넓은 땅을 관찰하려면 아주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왕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왕의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파견이 필요하죠? 네, 그렇게 되고요. 4번은 그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굽타 왕조 얘기인지 마우리아 왕조 얘기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마우리아 왕조 얘기입니다.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라는 인물이 네, 인도 고대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 세웠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티마르제 이건 오스만 제국 거죠? 예, 서양에서 오토만이라고도 말하는데 일단 여기 뭐 세계사 이런데 저희 내용에서는 오스만이라고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스만이라고 하고요. 2번은 당나라랑 네, 아바스 왕조의 싸움이었죠. 그만큼 아바스 왕조가 영역이 정말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얘기겠죠. 특히 어디겠습니까? 서로마겠죠. 3번 이것도 뭐 키워드 두 개입니다. 쇼무천왕 그리고 도다이사 여기 지금 보이죠? 그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되게 예쁜 또 절 알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거요. 쇼무천왕은 700년대 사람입니다. 8세기 초반, 초중반 사람인데요. 아무튼 다이카케시는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일본국이라는 게 존재가 생긴 이유 때 얘기긴 하고 그래도 헤이안 시대보다는 전에인 부분이죠. 그 헤이안 시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여기서 헤이안교 천도인데 이것보다 전에 돼야 되니까 가가 답이겠죠. 1번인 걸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남북조 시대, 그 우리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있죠. 우리로 치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쯤 시기 1500년 초반 뭐 중반 그 정도 되겠죠.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전입니다. 그랬다가 뭐 무르마치 막부 말기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무튼
전국 시대가 통일되는 거는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도마부 수립되는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해가지고 세키가와라 전투 이후로 만들어지는 부분. 1600년대가 넘어가야 생기는 일이지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야, 이거도 뭐 제가 관심 많은 이슬람 또 문제가 되겠네요. 물론 인도의 그 제국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르두어를 사용하고 있고 실크교가 유행했고 타지마할 나오네요. 여기 어디일까요? 일단은 힌두 문화, 이슬람 문화 융합돼야 되니까 이슬람 역사야 되겠죠. 인도 역사에서 이슬람이 정권 잡아는 경우가 보통 이제 정권 잡아야 이슬람 문화가 섞이니까요. 궁중 중심으로 나라 그 안에 문화가 형성되니까요. 보통 델리 술탄 왕조 시대랑 무굴 제국 언급을 하죠. 그런데 시크교랑 타지말이 나오려면은 무굴 제국이 돼야 됩니다. 우르두어가 나오려면 또 역시 무굴 제국이 돼야 되죠. 아무튼 무굴 제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바부르라 되는데 맞습니다. 바부르가 결국 무굴 제국의 시초가 되는 거죠. 몽골의 후예다. 이렇게 지칭하고 나오게 되는 존재, 단 이슬람교를 믿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세계사 배우면서 사마르칸트 수도를 삼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티무르 제국이 있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인도 역사에도 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란 역사에도 언급이 됩니다. 중앙아시아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티무르 제국의 활동 내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스만 제국이 빨리 흥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앙카라 전투를 계기로 오스만 초기 때 그 힘이 좀 많이 박살이 났었죠. 앙카라에서 박살이 나다가 그 다음에 중흥이 좀 빨리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스만이요. 아무튼 그 오스만 제국의 그 흥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아주 그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막은 존재가 티무르 제국입니다.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sultan 왕조 때예요. 네. 그 그때에 이제 델리 지역, 그러니까 북인도 지역을 정복한 기념으로 만든 게 바로 쿠투브 미나르고요. 그리고 4번 종교 공동체 밀레티, 이게 바로 그렇죠. 오스만 제국 겁니다. 오스만 제국에 비무슬림들이 있죠. 많이 있었죠. 그때 그 종교 집단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밀레트였습니다. 네, 5번은 뭐 고대의 쿠샤 왕조와 관련돼 있을 거니까 완전 시대가 다르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5번. 네, 가상대화의 부분인데 뭐 중국 역사네요. 지금 보면은 동전부족 현상이랑 뭐 일본 고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인지 대충 보일 수가 있겠고요. 시박사 나왔고 특히 제일 중요한 키워드 카이펑이 히스토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카이펑이 히스토였던 거는 그렇죠. 남송이죠. 죄송합니다. 북송이죠. 남송은 다른 거고 금나라한테 북쪽 박살난 다음에 밑으로 나간 게 남송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원을 통일했던 나름 통일했던 그런 왕조인데 카이펑이 수도인 그런 나라는 북송이죠. 약간 북송 얘기가 되겠는데 일본 너무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공행은 청나라 때 얘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될 수 있죠. 3번 이건 장거정의 뭐 개혁일 거고 명나라 말기 때 얘기고 4번이 답이죠. 5번은 창장가인 게 중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때는 너무 좀 빨라. 하류였습니다. 이때는 시대 흐를수록 이제 갈수록 중류, 상류로 가는데 중류가 되려면 명나라 좀 돼야지 중류로 갈 수 있고 상류, 즉 스촨 지방 그런 데까지 그 농경지가 발달하고 번성할 때는 청나라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6번을 보시면은 안사의 난이 딱 키워드로 나오고요. 안록산 4사명을 줄인 말이죠. 안사가. 이때입니다. 우리 그 외부 민족, 이민족 출신인 안록산이죠. 이때가 당말기 아니겠습니까? 당나라 말기형 뭐 당연히 공부했으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일단 오랑캐가 뭐 돼 있는데 두보도 나오고요. 두보 역시 뭐 유명한 인물이죠. 시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아무튼간에 당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홍루봉은 청나라 때 문학이고요. 그리고 수시력은 원나라 때죠.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죠. 수시력 관련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방삼체가 닭이고요. 답. 4번이 아까 그 카이펑 수도였던 북송 얘기고요. 5번은 이거는 뭐 청나라 좀 가야 되죠. 명말 청초? 청나라? 이때쯤 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7번. 네, 가왕조 뭐 강희제, 옹정리, 걸륭제 뭐 당연히 청나라인 것을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대표적인 정책 딱 남아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3번에 난 그렇죠. 그 구명나라 세력인 애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남중국 쪽에 그 진을 펴고 있었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서 진압을 했고 아무튼 그런 부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청나라 얘기인데요. 양세법은 완전 전이죠. 당나라 중기 이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습니다. 원래는 양세법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다른 법이었죠. 이게 양세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력이 발달하는 것을 반영해서 말이죠. 2번을 보시면 구품중정제 이것도 이때는 아니죠. 완전 옛날쯤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뭐 여기서는 해당된 내용이 아니고 만한병용제가 답이죠. 만주족 그리고 그 뭐 여진족 후예계죠. 그리고 한족의 언어 이 두 개를 병용해서 그 걸어놓는 제도. 특히 뭐 자금성 가면은 그 만주어랑 중국어가 같이 그 적혀 있다고 하죠. 네, 그게 바로 청나라 때 나온 부분이고요.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다. 이건 명나라 얘기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것은 명나라이라는 점. 근데 이렇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장면이죠. 네, 그러면서 뭐 명나라 해군도 흡수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5번 이게 또 명나라 얘기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명나라 제일 잘 나갔을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락제 때 그런 부분까지. 그 최근에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 나왔었는데 소말리아 있죠? 그 정화 원정 할 때 소말리아 인근까지 갑니다. 그 정화 함대가 그 동아프리카 지역도 가서 기린바다하고 그렇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되시고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8번 가겠습니다. 그 폐하에 대한 설명인데 신이사 끝났죠. 그 법가의 유명한 인물 제자백가 시대 여는 걸 보니까 또 어느 얘기인지 알 것 같죠? 예, 뭐 이 진시황 얘기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주 빡센 법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시경서경 뭐 논하는 자 저작거리 처형하고 유교를 완전히 지금 깔아뭉개자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진나라 그 진시황 황제에 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답은 5번인 거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균전제는 좀 뒤에가 돼야 되죠. 네, 당나라 갈 때 당나라에 좀 잘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고 이갑제는 명나라 때 얘기죠. 명나라 지방 통치 제도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장건을 대월제 파견했죠. 이것은 한무제 때 얘기입니다. 이때 진시황 얘기는 아니고 한무제 얘기고 통제가 뭐 수나라 얘기죠. 수나라 연전 초기 때 물론 수나라 뭐 초중만 할 것도 없지만 거의 뭐 수나라 40년 가정에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9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지금 보시면 나라 땅의 부분이 좀 다르죠. 일단 왼쪽에는 그냥 뭐 우리로 지금 북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되면 남송을 바뀌죠. 금나라가 흥계해가지고 북송을 잡아먹은 케이스입니다. 북쪽 송을 잡아먹었죠. 그리고 나이는 지금 베이징을 잡아먹은 송나라 잡아먹은 세력이 있는 것이고 가 같은 경우는 연후 16주를 만든 송나라가 쇼부를 봐가지고 이제 승부를 봐가지고 연후 16주를 만드는데 같이 역할을 했던 압박을 주었던 나라. 가는 뭐 요나라인 거 다들 아실 거고요. 뭐 거란일 거고 종족은 나는 그 금나라에다가 요진족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금성 아니죠. 뭐 지금 뭐 베이징 차지도 안 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물론 뭐 그 베이징을 뭐 먹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한 건 아니죠. 2번 정강해변 일으킨 거는 그렇죠. 이거는 금나라가 송나라 잡아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그다음 3번 탕구투 쪽은 서하죠. 여기 버젓이 서하 나오네요. 그다음 뭐 이원호가 만들었죠. 서하는 관련된 사람입니다. 4번 매간보국제가 답이죠. 거랑 같은 경우는 요나라죠.
여기는 북면간 남면간제 했고 여기 맹한무국제 썼죠. 그런 거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네, 가나사이. 오랜만에 서양입니다. 정말 반가운데요. 그 사이로 일어난 것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카르타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포에니 전쟁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그 포에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카르타고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소금도 뿌려지고 카르타고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악티온의 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로마의 사실상 1인자가 되고 여기서 이집트가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즉 훗날 아우구스투스의 아우구스투스죠. 이 황제의 개인 소유가 됩니다.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죠. 아무튼 이거는 기원 후 기원 전후 주변에 있는 사건이고요. 이거는 포에니 전쟁 이후 때 멸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을까요? 1번. 이거는 로마가 공화정 시대 때 그 평민의 법이 발전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1번은 그 호민간, 즉 평민이 만든 법이 집정관을 거치지 않고 그 이제 그 언론 이런 거 뭐 군 감사 안 받고 법으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날입니다. 기원전 한 200년쯤 돼야 되는 거고요. 군인 황제는 그 오현제 이후 때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 서로마 기준으로 말기죠. 이거는 완전히 그 더 뒤에 이것보다는 나보다 더 뒤에 내용 돼야 되고 4번이 맞죠? 포니 전쟁으로 인한 그 로마에 나와 있는 특히 로마 지역에 이탈리아 지역에 남아 있는 여러 봉토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그 땅들이요 워낙 또 로포니 전쟁 때 농부들이 많이 죽었다 보니까 땅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땅을 지주가 차지하고 그 로마의 정권 잡고 있던 귀족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대주주가 발생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라티푼디움이고 요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라코스 형제가 개혁을 했는데 물론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5번 밀라노 칙령돼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든 그런 부분이죠. 근데 공인이랑 국교와는 다릅니다. 공인은 콘스탄티누스고 그 국교화시킨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막 따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11번 오랜만에 서양 문제 나왔다가 또다시 일본 문제가 나오네요. 막부인데 막 보니까 뭐 최소한 가마쿠라 이후겠죠. 그 우리 그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고려 무신정권 시기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나오겠죠. 가마쿠라나 무로마치나 뭐 에도마프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시면은 네덜란드가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나와서 언급하는 거 보니까 에도마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 막 교류 얘기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 사실 옳은 것은 풀어보면 바로 네덜란드를 한자로 난이라고 하죠. 네, 난학이 발전했다. 1번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뭐 해부학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과학을 많이 증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서기 이거는 좀 옛날이죠. 이 시기 이전으로 옛날입니다. 700년 때쯤 돼야지 나오고 최소한 해이안 시대가 되기 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니고 가나문자는 해이안 시대가 넘어가 되죠. 네, 이거는 머리로 치면 삼국시대 말기 때부터 생겼던 건데 그것보다 좀 이 막부시기는 후예니까 아마 완전 시기가 다르고 견당사가 또 그 끊어진 게 해이안이고요. 그 전에는 또 해이안 전에 있었던 그냥 일본서기 편찬됐을 때랑 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고 아스카는 그것보다 좀 더 전이죠.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때 얘기고요. 아무튼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슐레이만 1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슐레이만 대제 제가 그 터키 인맥이 좀 있는데요. 그 슐레이만 1세를 부른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까눈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 술레이만 할 때, 그러니까 까눈이 술탄 슐레이만 이렇게 말 붙입니다. 즉, 뭐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던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아주 뭐 전성기도 물론이고 그
안정화시킨, 그리고 제도를 구축시키고 땅을 최대판도로 넓힌 그런 그 황제 뭐 술탄 뭐 그런 언급이 되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입니다. 셀림 1세가 정적이 될 만한 그 임무들을 술청했기 때문에 안정된 통치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돼 있네요. 중조본 메메트 2세 맞죠? 그 터키에서는 메메트라 부릅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게 그 정복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스만 제국 얘기라는 건 확실하죠. 뭐 그래서 답은 2번인 거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그다드 수도를 삼은 거는 이건 초기 이슬람 때 우마이야 왕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바스 왕조 얘기죠. 헷갈리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커스였습니다. 예, 예니체리 부대. 예니체리는 그 신군이라는 뜻입니다. 뉴 아미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근위대죠. 근위대 개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자세한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샤란 말이요. 이란 용어입니다. 페르시아 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그래서 보통 이건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에서 많이 쓰는 군주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이 다르고요. 물론 이 시대에 그 오스만 시대에 이란에서 흥기했던 왕조는 대표적으로 사파비 왕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파비 왕조가 먼저 망해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보시고, 군광구 둔전병 이건 비잔티움 제국이죠. 네, 그렇게 좀 같이 보시고, 트루프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네, 후기 우마이야 왕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마이야 왕조인데 완전히 그 스페인 쪽 그리고 모로코까지 그쪽까지 진격했던 왕조죠. 아무튼 뭐 답은 여기서 말씀드리다시피 2번 서아시아 문제 아주 재미있습니다. 13번. 네,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사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잔틴 제국 때 얘기입니다. 네, 전환인데 일단은 성당이라 됐으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립했다로 됐으니까 비잔티움식인 건 맞죠. 더 엄밀히 말하면 동로마겠고요. 그러면 바로 답은 나옵니다. 3번. 그렇죠.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동방의 그 군주적 성격을 합친과 동시에 그 기독교적인 종교에 의한 통치도 같이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럽게 결합이 됩니다. 티무르가 건국한 거는 티무르 제국이겠죠. 뭐 당연히 1번에 보시면 우파니샤드 철학은 인도에 가야 있는 거죠. 5번은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다. 네, 이게 뭐 파르티아나 막 그런 박트리아 그런 나라 쪽 그런 계열 나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시대가 전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14번. 네, 가 인물인데요. 영국 요왕이고 영국 국교 확립했다. 이거 뭐 당연히 엘리자베스 1세인 거 뭐 너무 쉽게 풀 수 있고. 네, 이때 이스파냐 사람은 펠리페 2세였죠. 네,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 그럼 아무튼 그 엘리자베스 1세 부분인데요. 태양왕 자천건 이거는 루이 14세 아닙니까? 네, 프랑스 황제죠. 동인도 회사가 답이죠. 네. 여러분들은 동인도 회사를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랑 생각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인도 회사는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요즘엔 논란 많은 지역 있죠. 그런 데서도 활동했어요. 아무튼 인도 부근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도 활동했겠죠. 그리고 3번 농도 해방령 이거는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그 러시아 제국 역사에서요. 알렉산드르 이름 들어가는 게 3명 나옵니다. 1, 2, 3세가 나오는데 1세는 그닥 뭐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고 2세는 이렇게 크림 전쟁과 포함해가지고 농도 해방령 언급되고요. 알렉산드르 3세는 보수 정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복고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가 니콜라 2세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프랑스 얘기니까 뭐 말리 안 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거는 표트르 1세죠. 표트르 대제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 제국이란 것 자체가 임페리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표트르 1세, 표트르 대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네, 프랑드르 지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프랑드르 지방 두고 싸운 전쟁이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프랑스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습니까? 이게 영국이 나오네요. 흑사병이 나오네요. 프랑스 주변에 내로라 할 만한 그런 강대국 없습니다. 독일도 분일기였고요. 그래서 뭐 그 이때는 저기 스페인도 뭐 리콘케스타 진행 중이라 뭐 그렇게 뭐 관련이 많이는 없는 것 같고 영국이랑 싸웠겠죠. 그래서 이 플랑드르에 워낙 또 농업 생산도 잘 되고 특히나 낙농업, 특히 양모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쪽 경제적 이권을 두고 싸운 게 바로 네, 유명한 백년 전쟁입니다. 여기서 활동했던 게 말기 때 그 잔다르크가 되겠고 이런 이 시기 안에 자크린난으로 같이 발생하지요. 그런 부분.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답은 뭐 당연히 3번이고 신학대전 이거는 이것보다 좀 전이죠. 아키나스 그 토마스 아키나스 내용이니까 아니고 고리장전은 또 이것보다 전이죠. 영국 얘기이기도 하고요. 코너스 굴욕 이것도 전이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뒤입니다. 신성로마 제국 해체된 거는 나폴레옹 때입니다. 나폴레옹 때 라인 영방이 만들어지면서 1800년 초반에 그때 원래는 그 뭐 종교개혁하고 여러 가지 뭐 16세기, 17세기 절대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성로마 제국의 권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모양은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예 없어진 거는 나폴레옹이 이 독일 서부 지역에 그 나름대로의 이 나폴레옹 관할권의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라인 연방을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해체되는 거죠.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잔다르크 활약이지요. 쉽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16번 빌헬름 1세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은 뭐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나오고 뭐 개전 최초만에 승리했다 되는데 이것만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는 뭐 당연히 알지만 1866년에 이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긴 해요. 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인데 이게 그 보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랑 프로이센이 싸운 전쟁이죠. 그거 바로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빌헬름 팽창 정책으로 새로운 제국이 출현했다라는 게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독일 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 3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폴레옹은 아니고 그 나폴레옹의 사촌이죠. 2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3세라는 말 붙였는데 이 나폴레옹 3세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충격일 수 있지만 병인양력 일으킨 황제가 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1866년에 보내죠. 그런 거 같이 좀 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나폴레옹 3세는요 꽤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지역이랑 그 이탈리아 북부에도 개입을 하고요. 심지어는 멕시코까지 건너가가지고 막시밀리안 황제까지 만듭니다. 근데 완전히 깨부서지죠. 박살납니다. 뭐 되는 것마다 이제 외교 정책은 되는 것마다 실패를 많이 해요. 병인양도 실패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국내를 안정시키는 건 꽤 성공하는 황제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프로이센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파리까지 점령되죠. 독일 제국에게 신생 독일 제국에게. 그래서 빌헬름 황제의 대관식이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부분. 이거는 프로이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독일 제국은 아니고 프로이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스마르크가 아예 그냥 그 독일 제국 되기 전에 이미 프로이센의 그 수상이었고 이미 철회 정책 하고 있었죠. 철회 정책이라는 거는 독일 방식을 무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2번 답 나오고 심사법은 영국 국교도만 그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겁니다. 근데 폐지됐다는 거는 이쪽 이제 카톨릭이나 뭐 기독교에게도 이게 권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 그 정치 참여하는 게 그런 게 좀 넓어지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유대인은 제외됐습니다. 끝까지 유대인은 그 정치 활동권에 제외되었다가 그 19세기 중반쯤 돼야 유대인마저도 이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이 주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건 뭐 쉽습니다. 델로스 동맹 뭐 다들 아시죠? 아테네. 그리고 아스테카 제국 이건 뭐 스페인이겠고 레판트 해전도 그 스페인이죠. 또 중동에 관심 많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패전한 나라는 저 오스만 제국입니다. 참고로 레판토는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살이 나버리죠. 이것 때문에 뭐 세계사에서 뭐 오스만 제국이 뭐 이때부터 뭐
뭐 나락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그냥 단순화시키는데 사실 레판토 해전 이후로 오스만 제국이 새로 차지한 영토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키프로스 그런데 뭐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 주요 섬들을 꽤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진 이후에도요. 17번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서양사 부분이고요. 그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뭐 향신료액 동방견문록에 뭐 콜럼버스 마젤란 나오고 뭐 신항로 개척이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대서양 상강무역 발달이죠. 뭐 이렇게 해서 은도 교류하고 뭐 여러 가지 무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4번은 뭘까요? 보름수 협약은 이거는 네, 지금 종교랑 관련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이 아닌 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8번인데요. 보시면은 로베스피에르, 자코뱅, 뭐 공화정 나옵니다. 뭐 1791년 제가 연도 배우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안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89 정도. 솔직히 789 정도는 뭐 쉽게 기억할 수 있죠. 789 연달아 된 숫자. 6789년이겠습니까? 1789년이겠죠? 그때 기준으로 2년 간격으로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대충 봤을 때. 근데 이제 92년, 93년쯤 가면요. 가장 급진적인 정권 나옵니다. 국민공예죠. 이때가 되면 파리가 완전히 피로 물들게 되죠. 1이라도 그 국민공예에 반대를 하면은 바로바로 처단해버리죠. 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하죠. 이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답이 몇 번이냐면요. 4번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시민들 죽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이라도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 거나 뭐 반대한다 그런 사람들. 그나마 2번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 꼬민은요. 꼬민도 역시 뭐 단체 아니냐 뭐 이런 급진적인 단체 아니냐 급진적인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제국이 통일되기 직전 해가지고 보불전쟁 발생했다 말씀드렸는데 프로이센이 그 파리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잠시 프랑스가 좀 혼란해집니다. 이때를 틈타가지고 잠시 동안 공산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파리 지역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정부가 그게 바로 파리 꼬민이에요. 뭐 바로 사라지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때가 완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고요. 빈체제 붕괴된 거는 나폴레옹이 박살난 다음에 1815년쯤 그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붕괴가 되는 것은 무슨 뭐 2월 혁명 뭐 그런 것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죠. 2월 혁명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3번은 나폴레옹인 거 아실 거고요. 5번은 나폴레옹일 겁니다. 그 다음 19번 이거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신교에 관한 거 호메로스 이건 고대 얘기니까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나온다고 음악 문제 아니고 지금 뭐 보면은 미국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했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 보니 남북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전쟁 돼야 되겠죠? 뭐 대통령 그 당시 뭐 이미 뭐 나오네요. 남북전쟁에 관한 것, 그렇죠. 노예해방령, 영양 이거죠. 그래서 대거 흑인들이 북부에 편입이 많이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시대적으로 이탈리아 통일이 이것보다 약간 뒤인데 독일 통일되는 시기랑 1년 차이가 나죠. 3부에는 지금 뭐 중세 때 얘기죠. 이거는 30년 전쟁에 대한 결과고 노르만족 활동 이거는 또 중세 부분입니다. 네, 영국도 점령하게 되죠. 이거 노르만족들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 풀었습니다. 혹시 뭐 건의사항 있으면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뭐 이까지 내용 언급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습니다.